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기분 좋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부다비 은행 테메노스 T24 핵심 시스템 가동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테메노스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오기를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소식이 나와서 아주 기쁩니다. 자, 그럼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은행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First Gulf Bank (FGB)이고요. 두 번째는 National Bank of Abu Dhabi (NBAD)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병을 했어요. 합병돼서 창설된 것이 아부다비 뱅크이고, 이 아부다비 뱅크에서 테메너스의 T24 핵심 은행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FAB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은행이 되었고, 이제 메나 지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이며, 총 자산은 이 사람들 그 원화로 법정 통화로 6,700억 달러, 미국 달러로는 1,8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렇게 합병되었었던 두 은행 중 작은 은행이었던 FGB는 오래전부터 테메노스 T24를 이용을 해왔었고, NBAD는 아랍에미리트 연방 및 인텔렉트 디자인 에리나의 이제 피네스트라 이전 마이시스가 제공한 것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의 핵심 은행 시스템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오래전에 올렸었던, 오래전이라고 해봤자 몇 달 안 됐네요. 올렸었던 2016년에 테메노스사가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 T24의 합병 및 테스트를 한 영상을 이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24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합병에 참여한 그 통합에 참여한 기업은 블루제라고 딜로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플 페이먼트를 이제 테메노스사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 쭉 와서 보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잘 안 보실 텐데 혹시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컴퓨터 영상으로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XRP를 사용하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XRP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뿐만 아니라 XRP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벌써 2년 됐죠. 2년째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해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메노스 T24를 많이 사용했었던 은행이 이제 합병된 은행 중에 하나였던 FGB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두 번째 은행 NBAD 보이시죠? National Bank of Abu Dhabi. 이것에 관련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영이 말하기를 은행과 고객들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실시간 송금 및 지불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최근 성공적이고 혁신을 추구하는 NBAD 같은 은행들은 리플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시간 지불 시스템을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현실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18년도 블록체인 상용화에 전 세계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된 은행 중에 하나였던 곳은 이미 T24를 사용하고 있었고, 두 번째 곳은 이제 이미 또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 나오는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아마 X커런트일 가능성이 많겠지만은 X커런트도 4.0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은 X래핏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제일 큰 은행이 된 아부다비 뱅크는, 즉 FAB는 테메노스 T24하고 또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술들이 가동이 되는가, 언제부터 사용이 되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벌써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되는 대로, 이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19년도까지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요. R3와 아마존에 관한 소식입니다. 2017년도 12월 6일, 약 1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때부터 아마존하고 R3는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제 그 R3가 제공하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 원장 기술이죠. 즉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를 하겠다, 파트너십을 맺고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1년 전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번에 R3와 이제 파트너십 발표를 하고, 이제 콜다와 그 콜다의 덱을 사용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리플사와 R3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좀 알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R3는 리플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콜다는 리플 넷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콜다에서 사용하는 depth, 그리고 즉 이제 여기서는 세틀러가 되겠죠. 콜다 세틀러가 될 텐데, 콜다 세틀러를 x rapid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이제 그걸 지적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R3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콜다 그들의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들의 뎁스 세틀러를 이용해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송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바로 첫 번째 암호화폐가 뭐죠? 바로 XRP죠. 얼마 전에 소식이 나와서 대박난 그런 소식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R3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XRP를 사용한다고 광고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좀 지나가면은 Universal Settler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런칭이 되는데, 첫 번째로 사용하는 암호화폐가 바로 XRP다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R3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 XRP에 투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R3랑 라이벌이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R3랑 다시 한번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것에 관한 기사를 전해드렸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긴 좀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는데, 뒤집어졌죠. 이 사업하는 관계에서는 오늘의 적도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인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R3 위키피디아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죠. 2017년 12월 6일 아마존에서 발표가 난 거예요. R3랑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고 이제 그들의 분산 원장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정식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아마존에서 리플사의 XRP를 통해서 송금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죠. 리플사의 제품이 쓰여지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아마존에서 XRP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에서 오고 가는 돈이 엄청 많겠지요. 그 많은 돈이 전부 다 XRP로 환산을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큰 볼륨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들이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거 있죠.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이 세틀러 언제부터 상용화가 되는가? 안타깝게도 정식으로 나온 그런 발표 날짜는 없습니다. 깝깝하죠. 저도 이야기를 전해드린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좀 그 개시 날짜라도 좀 알려주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풍문으로 제가 듣기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 된다라고 하네요. 정확하지 않은 소식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2019년에는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로 2019년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식은 어제 암호화폐 시간 동안에 잠깐 소개를 했었습니다. 인도에서 송금 받는 비율이 800억 달러, 연간 800억 달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11%가 은행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고 해요. 11%가 은행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즉 스마트폰으로 돈을 주고받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송금을 주고받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또한 환전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죠. 인도는 제발 크립토를 써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리플사가 인도에 진출을 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리플 지부가 이미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도에는 그 리플 지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리플사에서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도는 너무 많고 은행들이 많다. 그러면은 어디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이렇게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그 문제가 풀렸다고 합니다. 바로 가장 큰 은행들을 공략을 해버리면은 작은 은행들은 나머지 쫄쫄쫄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엑시스뱅크는 인도에서 꽤 큰 그런 규모에 달하는 은행이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리플사와 파트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인도에 진출해서 인도 은행들과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이고,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은 이제 2017년 9월 11일 날 나왔네요. 1년도 넘었죠. 자, 이미 일을 하고 있고, 두 개의 은행들과, 이때 당시 발표된 은행들만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엑시스뱅크와 예스뱅크, 이 거대한 인도 시장에, 일본이 아니죠, 인도 시장에 리플사는 이미 진출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규모는 800억 달러이고요.
이거를 다 못 잡아먹어도 여기서 이렇게 부분만 차지할 수 있어도 이제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 전에 2017년도 12월 28일날 올라왔던 소식인데, 여기서 빵형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은행들이 이제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 국제송금에서 그렇게 돈을 미리 넣어놓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묶여있는 돈이 27조라고 합니다. 27조나 되는 돈이 여기 묶여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행 사장님이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은행 사장님인데, 여러분의 은행에 굉장히 많은 돈이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송금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그 유동성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묶여 있는 돈을 이제 우리가 돌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 즉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27조 달러나 되는 돈이 이렇게 묶여 있는지는 몰랐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전달을 해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은행 지금 현재 금융 그런 시스템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꼬리 존슨하고 빵형인데 둘이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데 이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Ripple CEO explains the power behind Ripple XRP, 브래드 갈링하우스 인터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존슨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이제 빵형을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이제 정식 소식이죠. 정식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 이제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 곰탱이 퀴즈 이제 해석이 됐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격언, 이제 무언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그림에 이 부러진 봉이 불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줬었죠. 이것에 관련해서 이제 시청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좋은 이렇게 해석을 남겨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Don't Stop 님이 남겨주신 것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러블가이의 새로운 상징 퀴즈를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건대 기존의 성체에 보였던 부러진 왕의 셉터가 눈에 띄네요. 첫 번째, 셉터는 왕권을 상징하는 레갈리아 4종 세트, 왕관, 검, 셉터, 보주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지배권,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둘째, 기존의 그림에서는 왕이 부러진 셉터를 들고 있었고 그 셉터에는 무한의 심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영원할 줄 알았던 기존의 금융 통치자들이 헤게모니와 시스템에 균열이 생긴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런데 이번 그림에서는 그 부러진 셉터가 장작이 되어 불타며 곧 재가 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기존의 금융 질서와 시스템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암호화폐가 리플이 자본주의 역사에 전례 없던 혁명적인 변화와 파도를 몰고 올 것임을 예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곱 번째, 참고로 불타는 존재가 기존의 통화 송금 시스템이나 법정 화폐 간의 가치 차이처럼 시스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통해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신흥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후환이 될 수 있는 신흥 세력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벡트가 연기되고 ETF가 연기되며 하락장이 끝자락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이유 중 하나가 기존의 금권을 장악하고 있는 통치권자들이 자본주의의 뉴 패러다임이 열릴 때 가장 앞서서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파괴하고 재편성하여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은 끝없는 터널 같은 하락장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들의 준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생애에 다시 볼 수 없는 급행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의견과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나눠주신 돈스탑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장이 길어지고 있죠. 근데 마켓 사이클로 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상한 너무 심하다 정도의 하락도 아니고 그 전에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 이게 크게 늘어지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알고 있죠. 리플 XRP는 이제 언젠간 잘 될 것이다. 물론 이 채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과 제가 개인적으로 모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웃긴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3일 전에 나온 기사네요. 3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좀 그 잘 알려지지 않는 코인들 4개를 상장을 했죠. 그것에 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문제는 이 제목이 진짜 웃깁니다. 제목이 아니라 그 URL이 웃겨요. 이 URL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파일이 이렇게 URL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쓰고 기사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inbase Devils in SHIT Coins라고 되어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이제 어떤 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SHIT는 이제 욕이죠. 쌍욕이고 coins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은 숫자 10, 그 다음에 스캠이라고 부르죠. 제가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숫자 10 스캠.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가 그 잡코드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것을 쌍욕을 넣어가면서 이제 URL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웃겨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도 되고 기분도 좋으실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를 꼭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